켈트족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일단 보호 장비가 하나도 없네요. 따뜻한 지역이었나 보다. 네, 켈트족은 온몸에 이렇게 문신을 새긴 뒤 알몸으로 싸우는 강인하고 야만적인 모습으로 적에게 위협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알몸 전사 또는 나체 전사라고 불렀다고 하죠. 특이하다. 이 켈트족이 바로 역사에 아주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브리튼 섬의 첫 번째 민족이라 할 수 있겠죠. 데이비 씨, 근데 켈트족이 아일랜드랑도 좀 관련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켈트 쪽 민족이 많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그 아일랜드에서 문화 많이 남겨 있어요. 바로는 할로윈 날이라고. 할로윈? 네, 그거는 켈트 쪽에서 11월 1일에는 새해이고 그 바로 전날에는 죽은 왕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로윈이에요. 아, 그 할로윈이 켈트족 문화예요? 네, 맞아요. 진짜 몰랐어요. 처음 들어봤네요. 네, 그런데 기원전 55년에 이 켈트족이 자리 잡고 있던 브리튼 섬을 침공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켈트족을 침공한다고요? 브리튼을 침공한 나라.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아, 로마? 예, 맞습니다. 이미 지중해 패권을 거머쥐고 있었던 로마였죠. 당시 로마의 유명한 장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카이사르가 예,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브리튼 섬까지 두 차례나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로마의 침공 후 브리튼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리튼 섬. 와. 예, 이제 이게 기원 후 87년의 모습인데요. 로마는 보시다시피 이 브리튼 섬의 남부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이제 여기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 로마의 지배를 받았구나.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켈트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위로 가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로마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뭐 그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차 이렇게 북쪽으로, 변방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튼 섬 북부는 이 남쪽에 평평한 평야지대가 있는 잉글랜드 지역과 달리 지금도 아주 험준하고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로마도 전쟁을 멈추고 북쪽 지역은 점령을 포기하게 되었죠. 아,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자리 잡은 남쪽과 그리고 북쪽 사이에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날 남부는 잉글랜드로 그리고 북부는 스코틀랜드로 불리는 이런 지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나라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죠. 로라 씨, 그럼 당시에 남과 북이 어떻게 구분되었어요? 그게 122년의 길이 약 113km 정도신 성벽을 브리튼 섬을 한 가운데에 6년 동안 지었었어요. 와. 아. 네, 이 성벽은 영어로 하면 Hadrian's Wall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아, 지정되었습니다. 방벽을 6m짜리 지어놓은 네.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진 브리튼 섬은 서로 차이를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남부 지역엔 로마 문명이 빠르게 전파가 되었겠죠. 그래서 새롭게 길이 닦이고 로마는 길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상인들의 왕래와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번성하게 되었죠. 그 여파로 지금도 영국 남부에는 로마 시대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 로마군이 템즈강에 늪지대에 성벽을 쌓아 만든 군사 기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요새를 론디니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습지의 요새라는 뜻인데요. 이 훗날 영국의 어떤 도시가 되었을까요? 론디니움? 런던? 네, 맞습니다. 언제? 바로 영국의 수도 런던이죠. 아, 자, 이렇게 성벽과 건물, 심지어 휴양지까지 로마의 다양한 문화가 퍼지면서 무려 400년간 이어진 로마의 지배는 브리튼 섬 남부를 눈에 띄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400년. 자, 그럼 반대로 브리튼 섬의 북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부는 아예 그냥 신경 방치했겠네. 약간 낙후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드리아누스 그 성벽은 사실 군사 목적으로 지었지만 어쨌든 방벽이기 때문에 남부와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북부는 원주민들이 모여 살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로마 지역에 비하면 발전이 상당히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세기가 되자 브리튼 섬에 화려했던 로마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음. 바로 또 다른 침입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지금 앵글로 섹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되게 지금 영국군 같아. 막 게임 같은 데서 보던. 어. 게임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캐릭터죠. 네. 자, 앵글로 섹슨족은 현재 독일, 당시에는 게르마니아라고 불렸던 지역의 북쪽, 지금으로 치면 독일 북서부, 덴마크, 네덜란드 일부 지역에 몰려 살았던 부족들이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식량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이민족들의 침입을 피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부족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에게 눈에 띈 곳 중 하나가 바로 브리튼 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5세기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브리튼 섬에 있던 로마군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어? 앵글로 섹슨이라 불렸던 사람들한테 아주 큰 기회였겠죠. 그래서 이 혼란을 틈타 브리튼 섬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야, 교수님 그러면 앵글로색슨족 때문에 또 그 브리튼 섬이 또 쑥대밭이 됐겠네. 네, 맞아요. 네, 로마 사람들은 사실 어딜 점령하면 막 부시고 그러진 않거든요. 동화하고 뭘 건설하고 해서 같이 살라고 하는데 앵글로색슨족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브리튼 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파괴를 선택했죠. 건물은 모조리 파괴되고 사제들은 제단 앞에서 사륙되었으며 도망가지 못한 채 남아있던 사람들은 산으로 끌려가 학살되었다. 나머지는 기아에 못 이겨 항복하거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다. 일부는 슬픔을 가슴에 안고 바다를 건너 도망쳤다. 얼마 되지 않는 남은 사람들은 바위 틈이나 숲과 산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쟤 진짜 난폭해요. 저도 게임에서 배웠는데 음. 연구를 들어갔는데 쟤네가 먼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쟤네를 처단을 해야 돼 먼저. 아, 네. 이렇게 브리튼 섬을 차지한 앵글로색슨족은 이 지역의 지배계층으로 올라섰게 되었고 미처 피하지 못한 켈트족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었죠. 이후 귀족, 성직자, 평민으로 이루어진 계급제도와 또 농사를 중시했던 농경 문화 등 앵글로색슨족만의 새로운 문화가 브리튼 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이건 앵글로색슨족이 브리튼 섬에 정착한 이후의 모습인데요. 이들이 사용하던 이것은 훗날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기현 씨. 모자? 왜죠? 지금 다들 머리 못 쓰고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약간 머리 쓰는 게 유행이 돼서 이제 모자를 쓰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도 옛날부터 모자는 썼잖아요. 네. 또 갓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썼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우리도 써서 저 안 돼? 그림에 있나요? 그림의 맥락 속에 있어요. 맥락. 아. 오케이. 뭐라고 있죠, 서로? 되게 유명한. 정답 네, 누라 씨. 언어 어떤 언어죠? 영어. 영어. 아. 누라 씨 정답입니다. 맥락이 어떻게? 아니 지금은 대화 중이잖아요.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 대화. 네, 아. 이때 영어를 썼다고요? 맞습니다. 앵글로색슨이 와서 당시 브리튼 섬에서 쓰였던 켈트족의 그 켈트어 또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를 말살시키고 자기들의 언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배계급이니까요. 이후 이 앵글로색슨족들이 쓰던 언어가 훗날 잉글리시라고 하는 영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 앵글로색슨족 언어가 영어예요? 네, 그렇죠. 와, 희한하다. 자,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은 이 땅에 왕국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은 곧 앵글족의 땅이라는 뜻의 앵글스랜드. 이 발음을 따서 새로운 지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앵글랜드. 네, 잉글랜드. 바로 잉글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쓰는 언어에도 잉글리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앵글로색슨족의 정복 이후 브리튼 섬의 영토는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앵글로색슨족도 역시 북쪽으로는 진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경계가 큰 틀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앵글로색슨의 침략을 피해 서쪽으로 쫓겨난 켈트족들이 있겠죠. 앵글로색슨은 계속해서 켈트족을 침략하려고 했지만 거센 저항과 그리고 험준한 지형 때문에 결국
이곳에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8세기경 앵글로색슨 왕국 중 한 곳의 왕이었던 오파 왕의 이름을 딴 오파의 방벽입니다.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은 이 서부 지역에 모여 살았던 켈트족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때 고대 영어로 이 단어가 웨일스였거든요. 그래서 서부 지역의 지명이 웨일스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웨일스가 진정한 본토 사람들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스코틀랜드. 북쪽이나 웨일즈나 북쪽이나 웨일즈 지역에 쫓겨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긴 하죠. 아니, 본토 사람이 아니신 거 아니에요? 뭐 뭔가 스토리가 더 발전되는 거 아니야? 더 있겠죠, 더 있겠죠.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 앵글로색슨 정복기에 북쪽의 스코틀랜드, 남부의 잉글랜드, 그리고 서쪽의 웨일스로 오늘날 세 개의 나라의 대략의 경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라 씨 그러면은 이 같은 영국이어도 민족이 완전 다른 거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민족이 완전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스 뿌리는 켈트족에서 나오고 그리고 잉글랜드 사람들이 주된 그 뿌리가 앵글로색슨족입니다. 그래서 브리튼 섬이 진정한 원주민은 켈트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잉글랜드 사람들이 침략자예요. 100% 침략자예요. 그러면 생김새도 조금씩 달라요? 민족이 다르니까? 그렇죠. 뭐 빨간 머리 많잖아요. 스코틀랜드하고 그게 다 아일랜드. 구분할 수 있어요? 네네네. 켈틱 민족 프리커 많고 주름기 대표적인 많고 켈트. 이거 빨간 머리. 신기하다. 빨간 머리. 근데 반대로 잉글랜드인들 보기에 스코틀랜드는 조금 덜 발전돼 있고 약간 개발 조금 느리고 아니 그냥 잉글랜드 사람 입장이에요. 조심하세요. 바로 옆에 있어요. 아니하고 그 켈트 쪽 사람들은 조금 거칠고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쵸. 약간 와일드한 야만. 와일드한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우. 이제 사과를 하다 그냥 저렇게 캐릭터를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못 참아요. 자, 이렇게 브리튼 섬을 점령한 앵글로색슨의 시대는 약 600년간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1066년 이 평화를 깨트린 또 다른 침략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침략자의 정체는 바로 프랑스 북부에 세워진 노르만디 공국의 공작 기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욤? 귀요미 기욤이가 아니라 기욤이라는. 네, 이 기욤은 8에서 11세기 사이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살았던 그 민족이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정복을 했고 그 정복을 한 민족의 후예였습니다. 어떤 부족이었을까요? 바이킹? 네, 맞습니다. 바로 바이킹이죠. 이 바이킹의 일부가 이제 유럽 곳곳을 다니다가 지금의 프랑스 북부 노르만디 공국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기욤은 이 노르만디 공국의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사람들이 나중에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원래 북쪽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온 사람이란 뜻의 놀스맨, 나중에 노르만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맞아요. 바다를 건너 브리튼을 침략한 기욤은 1066년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앵글로색슨의 왕을 죽이고 자신이 잉글랜드 국왕 윌리엄 1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르만 왕조가 통치하는 잉글랜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윌리엄 1세의 혈통은 큰 틀에서 지금의 영국 왕조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앵글로색슨족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We are the world. 네. We are the world. 네. 괜찮아요. 노르만족까지. 어. 교수님 그러면 켈트족부터 시작해서 로마인, 앵글로색슨족, 이제 노르만족까지 이 브리튼 섬을 지배한 부족이 또 달라지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브리튼은 이 위치상 여러 민족이 들어오기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점령한 부족이 노르만이었죠.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 주요 지역에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 요새를 만들었고요. 전국의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가 체계가 견고해졌죠. 이렇게 잉글랜드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떠오른 노르만 왕조는 이전의 부족들과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변국까지 정복해서 세력을 더욱 확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디였을까요? 스코틀랜드?
약간은 좀 쉬운 상대부터 웨일즈?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 지역으로 쪼개져서 소왕국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통일된 왕국 잉글랜드에 비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웨일스를 침공한 잉글랜드 왕은 당시 잔혹한 명군이라고 불렸던 에드워드 1세였습니다. 자, 정복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에드워드 1세는 브리튼 섬을 통일하는 게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1283년에 웨일스를 거의 점령한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 중이었던 자신의 아내를 급하게 웨일스로 오라고 해서 여기서 원정 출산을 했던 것이죠. 그때도 원정 출산 있었어요? 그래서 웨일스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게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칭호를 주면서 웨일즈의 지배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웨일스는 1301년이 되면 잉글랜드에 완전히 종속된 관계가 되었죠.